공부하는 힘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 공부하는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공부하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의 힘을 키워야 되고, 다음에 자기 관리에 되게 중요한 건데, 환경에 대한 관리 능력들을 키워내야 돼요.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거와 다 관련이 있어요. 뭐 저희가 구체적인 개념을 안 붙이더라도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공부하는 마음의 힘, 그게 여기라고 제가 붙였는데, 공부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사실은 마음이 벌써 딱 공부로 딱 충만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이 충만할 때, 그럴 때 공부하게 돼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공부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게 할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힘이다,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결과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더라도 시간이 무한정인 게 아니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도에 관한 겁니다. 방법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공부할 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특히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힘, 마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전문적으로 이걸 학습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라는 거죠. 움직이게 하는 힘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의 첫 번째 요인이다. 공부는 내게 아니야. 그러면 공부가 즐거울까요? 스스로 하게 될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공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빠는 안 나와요, 거기? 왜 엄마만 나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다. 나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하래. 근데 부모님이 나 사랑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렇게 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을 저버릴 수는 없어. 참아. 쫓아가는데 열심히 하지는 못하죠. 왜?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뭐하고 공부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아줘야 돼요, 빨리.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이 평생 간에 그건 아니에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 하고 싶은 일하고 공부하고 관계를 알게 되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공부하는 데서. 진로와 공부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게 시작점이다. 그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과연 우리 아이는 그 주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약간 추상적이더라도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뭔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고 그 과정에서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주인의식이 없고 남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결과만 추구하게 돼요. 결과만 끝!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차이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공부의 왕도가 있느냐?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공부의 왕도는 있습니다, 사실은. 뭘까요? 엉덩이에요, 엉덩이.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모든 연구들을 쭉 종합해가지고 그 분석 종합 연구를 해봤더니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사람이 공부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느냐. 그게 가장 크더라. 뭐 다른 것 어떤 게 와도 그 사람이 투자한 시간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은 공부하는 시간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돼요.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10이다라고 하면 60% 이상은 공부하고 하는데 자기가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잘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때 공부를 하고 책 읽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40%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그 확인이, 점검이 돼야 되는 사안이긴 한데,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부 방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썼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에 대한 이해 깊이, 또 이해한 내용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 공부의 왕도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전략은 요 기본적인 원칙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해야 돼.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의 것으로 완벽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이해한다라고 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하는 게 뭐냐? 이해했다.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해했다. 모르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공부했을 때, 아, 이건 이해가 되고 이건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한다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 각각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그 내용의 관계 구조, 어떻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된 거예요. 전체 구조가 이 내용이 왜 여기 나왔지? 얘하고 왜 같은, 예를 들어서 챕터 2에 2장에 쭉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 그 안에도 세부적 내용들, 주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서 이 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딱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뭐 한 거다?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전체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일부러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연구 결과고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 내용을 온전히 오랫동안 기억하는 부수적 효과가 또 나타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공부할 때 어떤 학생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봐가면서 천천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면서 쭉 가는 학생이고, 어떤 학생이 쭉 그냥 전체를 이렇게 보는 학생이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쭉 봐야 돼요. 절대 첫 한 두세 번 공부할 때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숲과 나무 얘기를 하면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숲. 전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먼저 하고 계속 봐서, 그 다음에 뭐 해라?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는 방식으로 점점 세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 가서 악몽을 꿀 때 어떤 악몽을 꿨냐면 여기서 공부하는 거.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도 저는 데서 책 보고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이렇게 넓은 데서, 카페 같은 데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책 보고 일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다 닫혀가지고 있는 거 싫어요. 마음이 편한 곳을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약간 답답해져요, 마음이. 그럴 때 일정한 괜찮은 곳이 있으면 몇 곳을 아이가 이렇게 선택해서 필요한 경우에 돌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환경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12시간 하던데 드리면 딱 될 것 같아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저도 이것 때문에 멀리 한번 죽겠어요. 애들이 음악 듣는 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일종의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거는 자기가 음악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고 있건 아니면 전혀 들리지 않건 간에 내용에 대한 의미 처리 과정을 방해를 해요. 우리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의미를 파악하는데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그 일부의 에너지는 어디에 쓴다? 음악의 소리를 처리하는데 쓰게 돼 있어요. 그 연구들을 이제 알란 베들리라고 되게 유명한 영국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80년대부터 이미 했던 연구예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팝을 들을 때, 아무 음악을 듣지 않고 공부할 때 보면은 효과 차이가, 결과 차이가 확 나요. 제일 나쁜 조건이 뭘까요? 팝이에요, 팝. 가사까지 처리해야 되니까. 클래식 음악이 그다음 나쁘고 아무 음악을 안 듣고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최근 연구 중에 뭐 음악을 들어도 크게 뭐 지장을 안 준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는 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믿지 마세요. 그건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는 실제 사이콜로지컬 프로세스, 심리적인 과정을 보면 음악을 듣게 되면 내용에 대한 의미 처리 과정을 내가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않건 간에 방해한다. 애들이 그래요. 나 집중하면 음악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어차피 안 들릴 거면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음악 안 들으면 애가 공부를 못하고 저도 음악을 안 듣고는 절대 공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악을 안 들으셨으면 더 좋은 대학 가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공부한 것 자체가 불편한 활동이에요. 그냥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불편함을 좀 달래고 싶은 거야. 뭘로 달래요? 음악을 달래는 거야. 우리 어머님들이 일할 때 보면은, 일하는 게 가족 일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딴 거 하다가 하잖아요, 꼭. 저도 제가 청소는 제 전문이에요, 집에서. 괜히 TV 틀어놔요. 보지도 않을 거. 청소하는 게 싫으니까 가끔 가다고라도 보면서 나를 달래주겠다. 뭐 이런 의도로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똑같아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게 싫으니까 음악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드리는 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 시작할 때 한 10분 정도, 3곡이에요, 딱 10분이면. 3곡 정도 음악을 듣게 해줘라, 그거는. 협상을 해서. 그래서 3곡 딱 하면 끝나게, 3곡씩. 그래서 듣고 나머지 30분에서 40분은 음악 없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 꽂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돼. 이거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요. 이거 빼고 스피커로. 요새 뭐 스피커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그냥 틀어놓고 3곡 정도 하고 끊어지게 딱 같이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음악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음악을 듣지 않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